네, 이번 시간에는 결합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원가는 연습 문제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요. 연습 문제로 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535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결합원가는요. 그 한 공정에서 출발했던 그 제품들이 일정 시점을 거치게 되면요, 이제 각각 다른 제품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기존에 있었던 원가를 어떻게 각각 이제 달라진 제품들에 배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을 배우는 그 단원인데요. 먼저 4번 문제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에서 등급품의 결합원가는 9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림부터 그리면서 다시 천천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합원가는요, 이렇게 흐름도를 잘 표시를 하셔야 되세요. 표현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현재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에서 등급품의 결합원가는 9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갈래에서 시작했던 제품들이 이제 갈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은 결합원가 9만 원 여기다 표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원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원가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 재경관리사에서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회계상 셈사 문제에서는 이 결합원가 계정과 종합원가를 맞물려서 계산을 시켜요. 그래서 좀 훨씬 더 어렵겠죠. 자, 저희는 일단은 그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이렇게 그 A 등급과 B 등급으로 갈리기 전에 일단은 두 제품에 모두 9만 원이 투입이 된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결합원가는 순실현가치법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A, B 모두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자, 용어 한번 또 알아볼까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순실현 가능가치, 순실현 가능가치. 그리고 우리가 판매 가치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 9만 원이라는 거, 9만 원이라는 원가를 A와 B로 배분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요. 실제로 여기는 생산량이 200개고요. 여기는 300개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수량, 즉 뭐 500분의 200, 500분의 300으로 나누면 또 그 원가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량을 가지고서 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수량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좀, 왜냐면 A와 B 제품 자체가 퀄리티가 완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수량으로만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의 1순위는 판매가치법이에요. 이 분리 시점에 있어서 판매가치법. 판매가치법은요, 밖에서 얼마 팔리는지 시가를 가지고 비례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좀 간단하죠. 제일 정확하고요. 그런데 판매 가치가 또 바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은 나오는데 어떤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가공을 통해서 추가 가공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판매 가치가 이 분리된 당시 이 분리점에서는 판매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서 이 추가 가공을 거쳐서 만든 제품 자체를 마치 분리점에서 판매한다면 이란 추정을 가지고서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보통 문제에서는요, 저희의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와 그리고 판매 가치 일부를 통해서 이 주어진 결합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실현 가능 가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이 흐름도를 마저 그려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이고요. A와 B. 자, 그리고 생산량을 보니까 200개예요. 그리고 300개예요. 그리고 추가 가공비가 A는 만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2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2만원, 만원, 2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가공 판매 단가가 P가 300원이고요. P가 400원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보를 저희가 얻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결합 원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제품 각각 A와 B가 존재합니다. A와 B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수량이 들어가죠. 지금 생산량 Q, 판매량 Q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P, 가격이에요. 그러면 Q는요, A의 수량은 200개고요. B의 수량은 300개입니다. 가격은 A는 300원, B는 400원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곱하게 되면요. 그죠? Q 곱하기 Q가 나오게 되고, 곱하면 여기는 6만원, 여기는 1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1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승용이에 잘 제품이 팔리면 총 18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매출이 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면 추가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추가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만원이었고요. 여기는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순실현 가능가치 N, R, V가 계산이 됩니다. 순실현 가능가치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여기는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만원을 더 들여서 6만원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을 더 투자해서 12만원을 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NRB 순실현 가능가치는요, 이 계산된 매출에서 추가 가공비를 차감합니다. 차감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5만원이 되고요. 여기는 10만원이 됩니다. 즉, 여기서 6만원에 팔 수 있던 거, 이거를 만원 들여서 6만원의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면, 분리 시점으로 돌리게 된다면 가치가 얼마였을까? 분리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온다면, 그래서 A는 5만원이 아니었을까? B는요, 12만원에서 2만원 빼고 끌려온 자리에 10만원이 위치하니까 판매 시점, 그 분리 시점의 판매 가치는 모르지만 추정을 통해서 혹시 5만원과 10만원이지 않았을까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순실현 가능가치입니다. 문제에서는요, 이 순실현 가능가치를 가지고 9만원의 원가를 쪼개서 각각 A와 B의 표현을 해보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NRB를 구했습니다. 뭐 합계도 한번 해볼까요? 추가 가공비는 모두 3만원이고요. NRB의 합은요,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 A와 B에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이 필요한데요. 배분 비율이죠. 배분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5만원을 1로 놓는다면요. 각각 그 A는 3분의 1이 되고요. B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결합 원가를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원가 9만원이 이제 1위로 옵니다. 아까 3분의 1이니까요. 여기는 3만원이고요. 여기는 6만원이 됩니다. 네, 배분을 다 했네요. 그죠? 자, 맨 끝에는요, 이제 총 원가가 오게 됩니다. 총 원가가.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뭘 합산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추가 가공비와 결합 원가 배분을 합산하시면 되세요. 4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2만원과 6만원 더하면 8만원. 그래서 12만원. 네, 총 원가는 12만원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가 가공비와 결합 원가를 합한 금액이 바로 12만 원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았고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요, 그 B 제품의 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B 제품의 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익은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되죠. 그렇죠? 매출이 얼마였죠? B가 12만 원이었죠. 비용은요, 총 비용은 8만 원입니다. 계산하니까 4만 원이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535페이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도요, 이렇게 그림 한번 잘 그려보고, 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주위들은 1공정에서 A, B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공정은 결합 공정이며 결합 원가는 150만 원이다. 일단 결합 공정이 15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 하나하나 자체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종합 원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 하나에 T 계정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T 계정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논외이고요. 일단은 하지만 개념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1공정은 결합공정이며 결합원가는 150만 원. 근데 직접 재료비와 50만 원, 가공비 100만 원. 보이시죠? 직접 재료비, 재료비와 가공비를 열거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공정 자체 하나가 조합원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결합원가는요, 이 T 계정에서의 완성품에 해당합니다. 그 완성품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A 제품은 제1공정을 거친 후 곧바로 판매 가능하며 A 제품은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흐름. A 제품은 곧바로 판매가 가능하네요. B 제품은 추가로 2공정을 거친다면 C 제품으로 전환돼요. 끝에는 C 공정이 되네요. C 공정이 돼서 판매될 수 있다. 2공정의 추가 가공비는 50만 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추가 가공비는 50만 원. 자, A는 바로 팔릴 건데요. B는 추가로 5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A 제품의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다. 우리 시점에서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네요. C 제품의 판매 가격은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일 경우에 순실현 가치법에 의해서 C 제품의 배분될 결합 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제품 A와 B. 자, 여기는 일단은 매출이 바로 집계가 되죠. 매출이 바로 집계가 됩니다. A는요 100만 원이고요. B는요 B가 이제 C죠. C는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쓰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추가 가공비를 쓰면 되세요. A는 바로 판매 가능하니까 0입니다. 하지만 우리 B는 C가 되려면 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죠? 총 매출은 300만 원이 될 거고요. 추가 가공비는 현재 50만 원입니다. 합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NRB를 구하면 됩니다. 매출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면 여긴 그저 100만 원이고요. 여기는 B는요, C는요, B가 변형된 C는요, 150만 원입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 250만 원이고요. 이걸 가지고서 뭘 구한다? 배분 비율을 계산하셔야 되세요. 자, 밑에를 100%로 본다면요, 각각 40%와 60%가 되죠. 그죠? 비율은요, NRB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세요. NRB를 250만 원을 분모로 만들고요. 그 위에 분자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만들면 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배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배분되는 타깃은 얼마?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에 각각 비율을 곱하시게 되면 여기는 60만 원, 여기는 9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배분액이고요. 결합원가 배분액이죠. 플레임은요. 결합
원가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문제가 뭐였냐면 C제품의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C제품 90만 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예요. 페이지 536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위드공업사는 X, Y의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월 중 1,500만 원의 결합 원가를 투입해서 800단위의 X와 400단위의 Y를 생산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1,5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X 800단위, Y는 400단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리점 이후에 가공비를 X에 800, Y는요 1200이 더 투입이 됐대요. 거기서 만족치 않고 추가로 투입해서 보다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었나 봅니다. 추가로 투입해 두 제품 각각 단위당 P는요 25,000원, 그리고 Y는 5만원에 팔려고 한다. 위드공업사가 순실현 가치법을 통해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X제품의 배분될 금액은 얼마인가 해서 배부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구분 X 그리고 Y를 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 Q, P 해서 예상 매출을 구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추가 가공비를 빼고 NRB를 구한 다음에 비율을 구해서 배부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조금 밀리니까 이쪽으로 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는 지금 자 X의 Q는 800, 여기는 400개, 가격은 25,000원, 여기는 5만원. 합산을 이렇게 곱하기를 하니까요. 매출은 각각 2천만원, 여기도 2천만원이네요. 추가 가공비는 현재 800만원, 여기는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럼 NRB는요, 매출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주면 되니까요. 12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이 됩니다. 더하시게 되면 총 2천만원이 되고요. 2천만원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하니까 60% 그리고 40%로 계산이 됩니다. 자, 총 배부액은요, 우리 150만원입니다. 죄송해요. 1,500만원이네요. 1,500만원에 대해서 비율을 곱해 주니까 900만원과 다음 600만원이 되네요. 그죠? 문제는요, X입니다. X에 배분될 배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900만원이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만 더 537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위드는 2005X5년에 주산물 1,500개와 부산물 250개를 생산하면서 결합원가 14만 5천을 발생하였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정상적인 제품 뭐 X, Y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주산물과 부산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결합원가에서 지금까지 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하는 과정만 쭉 잘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물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 중에 저희가 486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486페이지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86페이지를 보시면 부산물의 회계 처리가 나와 있어요. 회계 처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상적인 제품은 아닙니다만 공소는 아니에요. 즉 불량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판매할 수도 있고요. 판매하게 돼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기준법이 있습니다. 판매 기준법이 있습니다. 따로 전혀 부산물 이렇게 분계를 끊지 않아요. 부산물에 대한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팔렸을 때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생산 기준법은요, 일단 그 부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순실현 가능같이 배웠죠. 이 부산물을 혹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고려가 된다는 점이에요.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즉 일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 판매 가치만큼 판매 가치에서 그렇죠. 순실현 가치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 즉 만약에 이거를 부산물이 있어요. 그 제조 과정 중에서 좀 이렇게 판매 가치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다가 50원을 들여서 100원에 팔 수 있다면요. 순실현 가치는 50원인 거죠. 그러면 이 부산물의 값어치를 순실현 가치인 5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산 기준법입니다. 그 방법이 생산 기준법입니다. 이 부산물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잠깐 예를 들어 드리자면 판매 기준법으로 했을 때는요. 판매 기준법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X와 Y 제품이 있습니다. X와 Y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물 Z가 있다고 했을 때 전혀 이 Z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X와 Y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푸시면 되세요. 그런데 생산기준법은요, 부산물에 대한 순실현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구한 순실현 가치가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100만 원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결합원가 있죠. 결합원가. 즉 이 앞부분에도 부산물도 같이 생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물에 제일 먼저 원가를 배부해 버립니다. 만약에 이 1,500만 원에서 X, Y, Z가 있다면 먼저 이 Z에 X, Y, Z가 있다면 이 Z에 순실현 가치 100만 원만큼을 원가로 배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나머지 1,400만 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원가 배부 공식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1,5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537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537페이지로 다시 가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또 그려보면요. 주산물 1,500개와 부산물 250개를 생산하면서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물은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주산물
주산물 1,500개 그리고 부산물 250개 생산하면서 결합원가가 13만 5천원 13만 5천원이 발생하였다. 부산물은 분리점 이후 판매가 되는데요. 판매 단가는 6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팔리네요. 60원에. 판매 비용은 단위당 15원씩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판매 비용은 15원. 그럼 개당 45원의 순실현 가치가 발생하죠. 주의되는 생산 시점에서 부산물의 원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 자, 이게 힌트입니다. 생산 시점에서 원가, 부산물 원가를 인식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판매 시점 부산물의 원가를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산 기준법이 바로 이거예요. 생산 시점에서 부산물 원가를 인식한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여기서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구한 다음에 결합 원가에서 그만큼 빼줄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판매 시점에서 부산물 원가를 인식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구해지는 자비이군요. 순실현 가치는 그냥 자비익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 결합 원가를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결합 원가가 13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 13만 5천 원이 주산물 1,500개와 부산물 250개를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얘기한다면 생산 시점에서 부산물의 원가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 결합 원가에서 먼저 부산물에 대한 원가를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현재 부산물에 대한 순실현 가치를 먼저 계산하면요, 부산물 250개 곱하기 60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요, 11,250원이 나옵니다. 11,2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결합 원가가 14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1,250원 빼면 123,750원이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혹시 뭐 NRB 막 식을 구할 때 NRB 구하고 비율 구하고 배분액 구할 때 여기에 채워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즉 13만 5천 원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만 5천 원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순실현 가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각각 비율에 곱해서 배분액을 구한다는 거죠. 12만 3,75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결합원가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 드리면은 문제 536페이지 7번에 보시게 되면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제품 X가 8,000 단위에 15만 원이며 제품 Y는 2,000 단위에 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사용하여 배분한다면 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일 좀 쉬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려드리게 되면 총 결합 원가가 12만 원이었고요.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X 그리고 Y가 있다면 8,000개 그리고 여기는 Y는 2,000개 이건 개수고요. 근데 여기는 15만 원 여기는 5만 원이 됩니다. 따로 이 문제는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순실현 갖는 가치가 절대 필요가 없고요. 이미 문제에서도 상대적 판매 가치를 사용해서 배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품 X, Y로 되어 있죠. 그럼 이미 저희가 판매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판매 가치 이는 15만원, 이는 5만원이죠. 다음은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저희가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비율 100%를 놓고 가게 되는 거죠. 100%를 놓고 가게 되면요 여기는 75% 되고요 여기는 25%가 됩니다. 그럼 결합원가가 배분액이니까요 12만원을 가지고서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9만원과 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제품 X의 배분된 결합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판매 가치로 문제를 푸는 법,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로 문제를 푸는 법, 그리고 혹시 부산물이 나왔을 때 생산 시점에서 인식을 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결합 원가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조정하신 다음에 저희가 쭉 했던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결합 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